자, 맨체스터 시티 두 번째 오피셜이 떴습니다. 네네네. 나단 아케가 오늘 새벽에 오피셜이 떴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거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가 됐는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원래 페란 토레스 오피셜 플러스 이제 이따가 뒤에 나갈 맨체스터 시티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계획을 샘리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맞아요. 영상을 찍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페란 토레스의 인터뷰가 확 이제 이슈가 되면서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요거는 나중에 맨체스터 시티 얘기가 있을 때 덧붙여서 나가자라고 따로 이렇게 갈라놨어요. 근데 딱 하루 만에 아케 아케가? 오피셜이 떴어요. 네. 그래서 아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제 찍어놨던 샘리가 이야기한 맨체스터 시티의 여름 이적 시장 계획을 덧붙여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얼굴 행색이랑 옷이 달라요. 네, 옷이 예, 달라졌어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얼굴 행색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 그럼 어차피 뭐 똑같이 생긴 건데. 아니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피곤하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 네네네. 근데 뒤에 나간 부분은 아케가 오피셜이 뜨기 전에, 그러니까 거의 확정적일 때 녹화를 해놓은 영상이다라는 걸 좀 참조를 해주시고, 일단 나단 아케는 오피셜이 떴습니다. 이적료는 4,100만 파운드예요. 네, 4,1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원래 아케가 첼시 쪽에 바이백이 있었잖아요. 4천만 파운드가 있었어요, 바이백이. 근데 일단은 뭐 본버스가 강등이 됐으니까 이적 자체는 유력했는데 이제 그래서 누가 사갈 거냐 아케를. 근데 첼시도 사실 센터백 좌측 풀백 급하잖아요. 그래서 아케 바이백 얘기가 있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온스테인도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현지 소식 쪽에 의하면 램파드가 별로 그렇게 아케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맨시티가 영입을 했습니다. 이게 일부 얘기들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첼시가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바이백이 4천만 파운드 아니야. 그럼 이제 본머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좀 대기를 한다거나 기다릴 수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 네. 좀 지켜볼게. 뭐 혹시 올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전에 야 우리가 더 줄게 그냥 네네, 하자. 맞아요. 그래서 성사가 됐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4,100만 파운드면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아케는 제가 봤을 때는 메인 자원은 아니라고 보여요. 네. 저는 서드 센터백이 아닐까. 이 정도면 근데 과감한 투자긴 하거든요. 640억? 전 그렇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은 안 들어서. 근데 맨체스터 시티의 요즘 전체적인 그리고 유럽 이적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메인 센터백으로 보느냐라고 한다면 그 가격도 아니야. 왜냐면 거의 1,000억을 호가하니까. 그래. 호가한다고 그러지 않나요? 호가. 예. 호가. 메시. 어쨌든 이게 실력이랑 별개로 가격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나는 세 번째 센터백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5년 계약이에요. 그리고 등번호 아직 미정인데 일단 본머스에서는 5번을 달았어요. 근데 지금 맨시티 5번은 스톤스입니다. 스톤스든 오타멘디든 둘 중 최소 하나는 나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등번호 정리나 센터백 전체적인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오타멘디가 서브 멤버를 받아들인다는 전제 아래 판매했을 때 이적료 수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스톤스죠. 나이가 어린 스톤스고 네, 잉글랜드 스톤스죠. 선수니까 그렇게 하고 오타멘디한테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좀 잘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네, 일단 아케가 스카이 스포츠 기사에 의하면 2012, 2013 그리고 14, 15 시즌까지는 수비형 미드필더로를 좀 더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5, 16부터는 완전히 좌측 풀백으로 뛴 시간이 훨씬 많았고, 그러니까 이 통계를 이렇게 쭉 내놨더라고요. 그 뛴 경기 수 이렇게 퍼센테이지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16, 17 시즌부터는 센터백으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17, 18 시즌부터는 약간 레프트백으로 나온 경기도 한두 경기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센터백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뭐 굳이 아케에 대해서 뭐 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래도 멀티성이 좀 뛰어나다. 범용성이 넓은. 네네. 보면 이 펩이 약간 널리 쓰일 수 있는 선수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다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다재다능하다는 건데. 네네. 근데 이 선수가 지금 맨체스터 시티의 어떤 목표로 봤을 때 뭐 이를테면 레프트백,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다 볼 수는 있다 치는데 주축 이거는 뭐 센터백이잖아요. 근데 센터백까지 포함해서 이 선수가 확 주전으로 쓰일 선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중에 기량이 올라온다면 모를까. 그래서 이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게 이 영입이 맞느냐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와 별개로 또 수비수 영입을 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뒤에 영상에도 들어갈 거고. 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해봤을 때 뭐 돈의 어떤 막 예산의 한도가 되게 낮은 팀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맨체스터 시티 같은 클럽이라면 저는 괜찮지 않나. 요원5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첼시 팬이잖아. 본인이 나나게 존나 전문가다. 난 유스 때부터 경기 다 챙겨봤다고 오, 예. 얘기를 하는데. 뭐래. 네, 근데
잘 모르겠다. 아. 근데 펩이 데려간 거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다나케가 사실 신장이 막 또 그렇게 큰 유형은 아니라서 이런 공중볼 경험에 190 막 중반 되는 네. 대형 막 이런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약점이 있고 한데 그리고 막 이제 풀백으로 썼을 때도 막 올라가가지고 크로스 빵 올리고 전문 이런 풀백 스타일도 아니니까. 아니라서 그래서 자긴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펩이 데려간 거면 이유가 좀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가 진첸코도 펩이 데려갔는데 이유가 딱히 없는 것 같더라라고 예전에 했더니 치그린스키도 왔어. 데려가. 아, 네. 그리고 치그리스키가 나가면서 그랬죠. 바르셀로나 회장 후회하게 해주겠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보니까 어떤 기록 중에 나다나케가 본머스에서 본인의 실수 때문에 실점으로 연결된 게 제로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명백하게 본인 때문에 실점하지 않았다. 그게 수비가 존나 완벽하다라는 어떤 그게 되진 않아요. 아, 뭐 다 그 연대 책임이죠. 솔직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통계를 이렇게 뽑고자 하면 그렇게 네, 뽑을 수 네.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선수가 대단히 엄청나게 맨체스터 시티 수비의 핵심이 될 거다. 모든 걸 책임질 거다. 이런 선수는 아니지만 서드 자원에서 길게 봤을 때 넓게 잉글랜드인이라는 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뭐 가격을 떠난다면 굉장히 괜찮은 영입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개의 오피셜을 뜬 상태에서 그러면 이 맨체스터 시티 기자 샘 리가 예측하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어떨 것인가? 요거 우리가 어제 찍어놓은 거거든요. 네. 쭉 한번 이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란 토레스를 스타트로 이제 맨체스터 시티 이적 시장이 막 펼쳐질 거 아니야. 네. 샘 리가 디 애슬레틱에다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계획, 맨체스터 시티의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쭉 이렇게 봤을 때 저도 막 여러 커뮤니티 얘기도 보고 봤는데 일단 존나 셉니다. 원대한 계획인가요? 네, 이게 돈을 많이 푼다. 왜냐면 일단 날개를 달았잖아 이번에. 음.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이거 관련돼서 CS에서 무죄가 딱 나왔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쫙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계획을 보겠습니다. 나다나케는 사실상 이제 끝났다고 보는 네.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오피셜만 기다리고 예. 있는 것 같고. 아케와 페란토레스를 영입을 하면서 수비 측면 쪽에 일단 1차 보강은 성공. 100%까지는 는 아니고 1차 보강 성공. 네네네. 거기에 추가로 전체적인 이적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이적 이 예산 있잖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쓱 다룬 적이 있었는데 쌤님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 3억 파운드, 4,700억이다. 네. 3억 파운드. 4,700억. 네. 그렇습니다. 자, 요거에다가 막말로 이 정도면은 그거야. 파리가 네이마르를 몰빵해서 데려왔을 때 그 바이아웃이 2억 2,200만 유로였어요. 네네네. 이것도 되는 돈이야. 그렇죠, 그 정도로 그렇죠. 큰 금액이다. 음. 이번 이적 시장에 대대적인 투자가 있을 거라는 거를 지금 구단 전체에서 알고 있고 심지어 주축 선수들한테도 얘기를 해놨다. 우리 영입할 거다. 우리 대대적으로 영입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 왜냐면 이거는 그거거든요. 비전을 얘기한 거거든 선수들한테. 야 내년에 우리 한번 한다. 또 보강할 거니까. 준비하자.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지난 시즌 리버풀과 승점이 18점 났습니다. 와, 많이 났다. 진짜. 많이 났잖아. 많이 나긴 해. 우리가 맨시티를 했을 때 2위 메뉴, 무리뉴 메뉴였을 때 승점 차이 많이 나는 거 가지고 이게 무슨 2위냐 그런 얘기 했잖아. 막말로 이거는 이게 무슨 2위냐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정도로 맞아요. 차이가 많이 난 거란 말이에요. 6경기 차이니까. 그래. 자, 이 상황이기 때문에 10월 초까지 이적 시장이 열려 있지만 9월 중순에 끝내고 빠르게 이적 시장 끝낸 다음에 시즌에 바로 돌입한다. 발빠르게 움직인다.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이거 그만큼 이번 시즌은 저는 개인적으로 펩의 안 좋은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시즌이었어요. 맞아요. 나는 펩 입장에서 이 정도로 리그 운영이 안 됐던 펩이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그 팀이 바이언이잖아. 거기도 챔스 실패란 말이에요. 그것도 리그는 뭐 네. 항상 그랬으니까. 물론 분데스리가가 이 바이언이 워낙에 독주하는 리그라는 걸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첫 시즌보다 이번 시즌이 오히려 더 안 좋은 느낌도 있었다. 네네. 순위는 4위 뭐 근데 첫 시즌이라는 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마 펩도 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이다. 음. 네. 자 그래서 수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수비 쪽에 아케의 끝 아니다. 아케의 딜과 나머지 센터백의 딜은 별개다. 그 센터백의 중심은 칼리두 쿨리발리. 쿨리발리. 근데 쿨리발리는 뭐 링크 계속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쿨리발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다음 옵션 디에고 카를로스. 그 3대장 아니 박종윤이 사랑하는 그 3대장 아니 두 명이 세비야 선수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네. 난 세비야 경기를 이제 로페테 경기 몇 경기 봤는데 솔직히 앞에서 존나 답답하긴 해요. 네. 루크 대형 존나 날리고.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오카폰 쓰고 뭐고 다 온 거면 근데 경기가 재밌거든. 잘해요. 그리고 나는 예전부터 내가 세비야 경기를 좋아했어. 내가 유로파 세비야 경기를 존나 많이 했거든. 아 진짜? 어. 그 형이 할 때면은 막 누구 뛸 때지? 그때 유로파 리그 막 결승 가고 그럴 때였어. 에메리 때. 그때 왜냐면 세비야 축구가 솔직히 말해서 에메리가 세비야 그 있을 때 유로파에서 존나 다이나마킹 경기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어웨이 가서 비질 해갖고 막 비기거나 뭐 1대0으로 지고 와. 근데 홈에서 3, 존나 4대0 막 이렇게 두드러 때리고 패고, 막 예, 그랬잖아. 맞아, 제니트랑 경기하고 그랬을 때 내가 영주 형이랑 중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내가 세비야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고, 그리고 세비야 선수들이 옛날부터 나한테 레이스, 밥티스타, 물론 밥티스타는 아스날에서 안 됐습니다만, 네. 본인이 아주 강력하게 지적했던. 네. 그리고 나바스, 헤수스 나바스, 그리고 디에고 카펠. 디에고 카페. 나 이런 선수들 때문에 세비야 축구 재밌는데, 안달루시아 더비 존나 재밌는데, 베티스랑 경기 존나 재밌는 경기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인식이 좀 좋아요. 그래서 내가 세비야 선수 딱 이렇게 보다 보면 잘하면 잘한다 막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래, 라키티치도 원래 세비야 선수. 그래. 그리고 라모스 세비야였어. 다니 알베스도 세비야야. 알베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세비야에 대한 그게 좋은 게 있어. 그래서 먼저 거상이죠, 거상.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쿨리발리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디에고 카를로스도 바이아웃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데려올 만한 어떤 옵션이다. 근데 아케 오고 여기에 진짜 업그레이드 말고 업그레이드 쓸 수 있는 센터백 한 명만 더 오면은 이거는 흡절죠. 존나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라포르트, 그리고 옆에 진짜 파트너 아케 3명이면 나머지 하나는 막말로 페르난지뉴가 채워도 돼.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렇게 채워도 돼. 근데 거기에다가 스톤스든 우타멘디가 됐든 내가 봤을 때 네 번째 옵션으로는 설만하거든. 불안하긴 합니다만 네 번째 옵션은 난 괜찮다고 봐요. 둘 중 하나, 그리고 나갈 수도 있을 거고. 그래. 뭐 그렇다 치고. 그리고 여기에도 끝이 아닙니다. 이 정도 한다면 이제 앞쪽으로 갑니다. 공격진. 공격진은 가야 되거든. 르로이산의 어떤 이 빈틈은 페란이 채운다고 봤을 때 우리가 항상, 그리고 영주 형이 항상 걱정하는 게 뭡니까? 아구에로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 자, 가브리엘 제우스, 빅찬 스미스 24번이다. 네, 1위다. 그 XG값, 기대값이랑 골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많이 놓친 선수가 1위가 형철이가 표현하기를 골 찬스 놓치는데 월드 클래스인 맥골드릭. 그 다음이 데이비드 맥골드릭. 제수스예요. 그 다음에 누군지 알아? 피르미누야. 그래요? 그때 우리가 찬스 놓친 거 했었잖아. 그래, 그리고 내가 옛날에 피르미누 XG값 확인하다가 실제 골이랑 그 기대 수치가 7인가 8 차이가 나가지고 맞아. 내가 그거 보고 아니 얘 뭐야? 내가 이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난 그래서 기대 대비 실망스러운 선수는 항상 피르미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잘 넣은 선수 쪽이 바디나 오바메양 이런 선수들이더라고. 골 순도가 높구나. 순도가 높지. 근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공격진의 보강이 맨시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야기 나오는 게 저는 보고서 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앙 팔렉스 얘기가 나옵니다. 주앙 펠릭스. 그러니까 주앙 펠릭스를 퍼스트 옵션이라서 무조건 노린다의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주앙 펠릭스에 대해서 맨체스터 시티가 이전에도 관심이 있었대. 네. 쭉 보고 있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리즈만을 매각하면서 생긴 그 돈으로 그대로 바이아웃을 지른 거 아니야. 지금 이 선수 데려오려면 최소 1,800억이거든요. 바이아웃이 그러니까. 그런 바이아웃이 1억 한 2천만 유로 정도 되니까. 펠릭스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노린다가 아니라 관심이 있다. 펠릭스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얘를 원톱으로 보긴 좀 그렇고. 그렇지. 세컨톱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4-3-3을 주로 쓴다고 봤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펩이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퍼스트나인 성격의 원톱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배실바를 그렇게 그래,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네. 있으니까. 뭐 그 예전에 우리가 월밤스 할 때 광민선 아나운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좋아하는 이유를 펠릭스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펠릭스가 맨시티로 만약에 뭐 간다 그러면 광민선 아나운서 처음에 이제 떴었던 게 맨시티 레플리카 그게 이제 화제가 됐었잖아요. 뭐 그런 그림도 그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썰이다.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광민선 아나운서 요즘에 활동 많이 하잖아. 그럼 이제 얼마나 딱 좋겠어요. 네. 자, 그런 어떤, 그리고 공격수에 대한 보강을 지속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구에로 다음 타자를 생각해야 아구에로의 나이나 계약 기간을 생각했을 때 무조건 다음 타자 노려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얘기가 됐어요.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2018년에 이미 노린 바가 있었고 되게 싼 가격에 노릴 수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잘 안 됐대요. 지금 이제 좀 그때보다는 훨씬 위상이 높아졌으니까. 근데 인테리어로 가서 잘했고, 물론 재기 이후에 확 무너지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 폼이 안 좋은 거는 찬우 형 얘기도 아마 제가 바르셀로나 링크 나오고 그러면서 마음이 좀 흔들렸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뭐 불안한 건 있지만 어쨌든 라우타로도 후보군에 있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 예시입니다. 만약에 맨시티가 공격진에 정말 대단 위의 돈을 투입했을 때 그러면 해리 케인 같은 선수도 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노릴 수도 이거는 있다. 노린다가 아니야. 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링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추가된 거, 이것도 또 1년 더 기다려서 엘링 홀란드의 바이아웃이 발동되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홀란드는 맨시티랑 링크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물론 홀란드는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 홀란드 얘기 있잖아. 그러니까 그 그림을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근데 홀란드의 바이아웃이 뭐 언제부터 발동되는데 그 바이아웃이 생각보다 쌌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미 다룬 바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면 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공격진에 대한 보강을 많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맨시티가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팍 치고 나오니까 첼시 입장에서는 미리 작업을 좀 해놓은 게 이제 다행이지 않나.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첼시가 야 일단 우리도 좀 기다려보고 한번 간 좀 보자라고 해서 이제 뭐 지금 뭐 카야버츠는 거의 올 것 같지만 베르너나 지으 이런 자원들을 미리 영입을 안 했으면 이거 사실 맨시티랑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을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맨시티도 그들이 퍼스트 옵션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했다가 야 그쪽으로 돌려. 그렇게 되는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니야. 베르너 한번 봐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골 때리거든. 만약에 금액 경쟁을 했을 때 첼시가 우위에 선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이쪽이 이제 우위에 있는 건 그거죠. 마리나 그로nov스카야. 그게 확실히 세지. 그렇죠. 여기는 왜냐면 맨시티 팬들은 그 베리스타는 마음에 안 들어. 베리스타. 협상 뭐 같이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네네네. 하여튼 맨시티도 굉장히 화려한 여름 이적 시장을 보낼 가능성이 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제이든 산초 얘기했는데 제이든 산초가 또 이제 약간 맨유 쪽에서 마지막 조율을 하기 위해서 언플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 이거 모른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계속 리버풀 이적 시장에 너무 움직임이 없으니까. 리버풀 팬들 지금 속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맨시티 이적 시장도 또 굵직한 게 이거 굵직한 거 나올 것 같거든. 여름 이적 시장 솔직히 빵빵 터져야 우리도 빵빵 터집니다. 많이 빡빡. 화이팅! 그 영국 기자들 루머 좀 많이 내주세요. 화이팅!